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오후 북한 평북 대관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52보병사단이 적 화학탄 공격 상황을 가정해 민관 군경 소방 통합 대량 사상자 관리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5개 기관은 장비와 인원을 분리해 제독을 시행하는 정밀 제독소를 운영하면서 통합 대응 능력을 길렀습니다. 국방정신전력원이 기술과 실전성을 높이기 위해 2025 정신전력 강화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세미나는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하고 실전성을 배양하자는 슬로건 아래 드론과 AI 등 비대칭 전력을 활용한 정신전력 향상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7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올해에만 7번째로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송민아 기자입니다. 우리 군이 북한 평북 대관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한 건 7일 낮 12시 35분쯤. 합동참모본부는 포착된 미사일이 70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다고 밝히고 정확한 재원은 한미가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했고 미일 측과도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 태세 아래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도 이번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보고 발사 동향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발사 이후 곧바로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의 대응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관련 기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22일 이후 16일 만이며 올해에만 7번째, 이번 정부 출범 이후에는 2번째입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 임무를 수행하는 시대, 군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5 로보월드에서는 국방 분야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상용 로봇과 기술이 공개됐습니다. 현장에 신소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군복이 입혀진 로봇팔이 조리병을 대신해 대형 소추로 척척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이 로봇은 위험 지역에 가장 먼저 들어가 장병들을 대신해 경계작전을 수행합니다. 국방부가 2025 로보월드에서 국방 분야 상용 로봇 특별관을 운영하고 병영 자동화, 스마트 물류, 감시 정찰, 의료 지원 등 실제 부대에 투입 가능한 장비들을 선보였습니다. 17개 기업이 참여한 30개 부스에서는 로봇이 장병의 업무를 보조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들이 소개됐습니다. 감시 순찰과 통합 관제, 자동 조리 등 부대 관리와 병영 생활에서 장병을 도와 임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로봇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국방 로봇 분야에 저희가 이제 진입하기가 워낙에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국방 로봇 특별관이 신설되면서 이제 이 순찰 로봇을 실제 국방 현장에서도 경계 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쓸 수 있지 않을까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편 열린 K국방 상용 로봇 기술 로드쇼에서는 로봇 기업과 국방 수요기관이 기술 교류와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인구 급감에 따른 병력 감소와 작전 환경 변화에 따라 상용 로봇을 국방 현장에 어떻게 접목할지 구체적인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군에 접목할 수 있는 로봇 기술들을 저희가 다양하게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고자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증 사업들의 이런 로봇 기술들을 군에 접목을 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토의는 단순한 기술 발표를 넘어 민군이 함께 미래 전장을 준비하는 협력의 장이 됐습니다.
첨단 로봇 기술은 이제 군의 새로운 전우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보완하는 상용 로봇이 미래 국방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현지 시간으로 6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한국-캐나다 국방-방산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두희 차관과 석종건 방사청장, 퓨어 국방조달 국무장관은 컨퍼런스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계기로 양국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주제 발표에서 양국은 방산협력 구체화 방안을 발표하고 패널 토의를 통해 상호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방부는 내년에도 해외 현지 컨퍼런스를 개최해 주요 방산협력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단 한 번으로 큰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화학탄 공격이 발생했을 경우 군을 비롯해 여러 관계기관이 피해 복구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에 대비해 육군 52사단이 관계기관과 함께 통합 대량 사상자 관리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 현장에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시민들이 평화롭게 오가던 서울 양천구 일대에 화학탄 공격이 발생합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피해를 입은 장병들이 고통에 몸부림을 칩니다. 위험 지역이 확인되자 제독차와 화생방 방호사령부 특수임무단 차량이 현장에 도착해 방사능 정찰과 제독을 실시합니다. 52보병사단이 지난 6일 서울시 양천구 일대에서 대량 사상자 관리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화랑훈련의 일환인 이번 훈련은 52사단 백호대대와 화생방 지원대,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 등 군부대와 양천소방서, 양천보건소 등 5개 기관 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피해 발생 시 환자 분류를 시작으로 오염물 처리까지의 과정을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하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통합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긴밀히 호흡하다 보니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겠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양천구 보건소는 굳건한 통합 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대는 환자 분류와 응급처치,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확보한 안전지대를 활용해 통합 정밀 제독소를 설치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정밀 제독소에는 장비와 인원을 분리해 제독을 실시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비 제독은 진입로를 통한 즉시 시작돼 5단계로 나눠 진행되고 인체 제독은 액체 오염 통제선을 기준으로 시작돼 4단계로 나눠 진행됩니다. 제독소에 들어온 차량은 내외부 세척을 거쳐 최종 화학 반응을 검사하고 인원은 비오염, 경증, 중증 환자를 분류한 이후 제독과 피복 제거, 샤워 등을 차례로 진행하며 절차에 맞춰 꼼꼼히 제독을 실시했습니다. 더불어 부대는 영양관리소를 운영하며 현장 지원 인력의 심리불안을 방지하고 작전 지속 지원을 유지하는 데 힘썼습니다. 실전처럼 진행된 훈련 덕분에 전시나 각종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숙달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훈련 기회를 자주 마련하여 수도 서울을 절대 사수하겠습니다. 부대는 이번 훈련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대응 절차를 점검함으로써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KFN 뉴스 차성유입니다. 육군 5사단 보병여단이 포술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포술 경연의 사기 진작의 요소까지 담아 그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박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수가 신관을 장입하고 부사수는 탄종을 확인하며 절차를 이어갑니다. 포대 전원이 한 몸처럼 움직이며 방열선이 맞춰지고 전포 사격 통제가는 각도를 지시하며 포신포병 절차가 정밀하게 진행됩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실전을 방불케 합니다. 육군 5사단 포병여단이 전포, 사격지휘, 사기 분야를 종합평가하는 포술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총 12개 포반, 300여 명의 부대 장병이 참가해 K9, K55A1, 다련장 천무 등 20여 대의 장비를 투입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사격 기술뿐 아니라 응원전과 단결력으로 평가되는 사기 분야가 포함돼 훈련장 전체가 전우회로 가득 찼습니다. 자, 브라보! 화이팅! 장병들이 준비하는 과정부터 평가받는 오늘까지도 흥미를 가지고 개인 주특기를 숙달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개인의 능력 향상은 물론이거니와 부대의 단결력과 사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포술 경연대회 최우수 부대의 영예는 상승 포병대대 2포대가 안았습니다.
전우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임했으며 좋은 결과는 그 단결된 힘으로부터 나온 것 같습니다. 호병여단 화이팅! 부대는 이번 경연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화력, 하나된 포병을 목표로 임무형 지휘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박준혁입니다. 영국 육군 탁구팀이 한국을 찾아 국군 체육부대 선수들과 함께 훈련했습니다. 같이 땀 흘리는 스포츠 교류를 통해 양국군의 관계도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로 다른 국적, 서로 다른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낯설어 하던 곳도 잠시 어느새 리듬에 맞춰 탁구공을 주고받고 경기장에는 경쾌한 탁구공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1대1 원포인트 레슨도 이어집니다. You are with your backhand skill, you are using your arm, not the wrist. 자세를 하나하나 고쳐주며 실전 같은 연습에 매진합니다. 지난 4일 한국 땅을 밟은 영국 육군 탁구팀은 국군체육부대에서 상무 남자 탁구팀과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Being in the army, we don't get to play with the really high standard players. Taking this week to play with them and learn from them, from their skills and share some ideas has been really nice. And to train with all of the professional team, it's been our absolute good training session. We're having good training session over here, and yeah, we are loving it. 영국 육군 탁구팀은 방한 일정 동안 합동훈련부터 한국문화 탐방 등 다채로운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대통령기 전국 탁구대회에서 남자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국군체육부대 탁구팀은 군사 외교관으로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과 이제 운동도 하고 이제 교류하는 거는 늘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생활 하는 동안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 있었으면. 영국 탁구팀이 국군체육부대 탁구팀으로 방문하게 되었는데 상호 존중하면서 군 체력을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면서 서로 앞으로 우호 정진을 위해서 서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군체육부대는 스포츠 교류를 통한 군사 외교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화이팅!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2차 세계대전 급강하 폭격기의 사이렌이 전장에 공포를 불러온 것처럼 현대전장에서는 드론의 날카로운 모터음이 장병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국방정신전력원이 기술이 장악한 전장에서의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안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책을 논의하는 세미나장에 정찰 드론이 날아다닙니다. 고주파의 모터 소리를 내며 참석자 사이를 비행하는 모습. 마치 전장에서 적군을 추적하는 드론을 연상시키며 장병들이 마주할 공포와 두려움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국방정신전력원이 기술과 실전성을 높이기 위한 2025 정신전력 강화 세미나를 진행하는 현장입니다. 드론과 실전성 향상이라는 행사 목적에 맞게 드론 비행 시범 직후 드론이 장병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습니다. 정신전력의 기술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첫 시간엔 민간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데이터를 활용한 정신교육과 정신력 측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AI나 드론 같은 첨단 과학 기술 속에서 우리 정신전력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첨단 과학 기술을 이용하고 실전성을 배양하자는 슬로건으로 오늘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전력의 실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두 번째 시간엔 해외 전장에서의 사례와 국내 전투훈련 현장에서 연구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특히 KCTC 훈련에서 무형의 정신력을 전투력으로 측정해 관리하는 연구 방안이 발표됐으며 전장에서 정신교육의 효과도 함께 토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첨단 과학 기술을 이용한 정신전력 발전 필요성을 공감하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네, 변화하는 현대 전장에서 드론과 AI 등 비대칭 전략을 활용한 정신전력 향상 방안을 탐색하고 특히 훈련 현장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첨단 장비를 장병이 직접 운용하는 해군과 공군의 특성에 맞는 정신전력의 발전 방향성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전선을 지키는 것은 적보다 발전된 장비와 장병들이 정신력인 만큼 군은 기술과 정신전력을 함께 발전시키는 방안을 계속 연구한다는 방침입니다. KFN 뉴스 안지현입니다.
대한민국 제향군인회가 단기 복무 간부를 위한 정책 등 제대군인 권익 향상을 주제로 안보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6일 서울 공군 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참전 단체장과 안보 전문가 등이 참석해 제대군인의 사회 정착과 권익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단기 복무 간부 지원 부족이 전력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들의 법적 지위 확립과 전직 지원금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현행 제대군인 정책이 중장기 복무자 중심이라며 단기 복무자와 취약계층까지 포함하는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신상태 향군회장은 제대군인은 국가안보의 인적 자산이라며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곧 튼튼한 국방력의 기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병무청이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 등 사회적 관심 대상이 병역 면제를 받은 뒤에도 3년간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병적 별도 관리자 추적 관리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면제 후 치료 중단이라는 병역 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병무청이 병역 면탈을 막기 위해 지난 9월 19일부터 병적 별도 관리자 질병 추적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도는 병역 면제를 받은 뒤에도 3년 동안 질병 치료 이력을 계속 관리하는 겁니다. 병무청은 제도 시행으로 면제자의 진료 기록을 최대 3년 동안 추적 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 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적 별도 관리 제도는 지난 2017년 시행됐습니다. 병무청은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연예인과 체육 선수 등의 병역 이행 적정성을 검증해 34명에 관한 병역 면탈을 적발했습니다. 그중 절반 넘게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 이후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3년엔 스포츠 선수와 연예인, 사회 지도층 자녀가 포함된 뇌전증 위장 병역 면탈 사건을 계기로 진료 기록을 계속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병무청은 추적 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진료 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상자의 진료 일자, 처방 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게 의료법도 함께 개정된 겁니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방지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병역이행 실태 검증과 관계기관 협업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이슈를 정리하는 주간 논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주에서 한미 정상이 합의한 대한민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을 짚어봅니다. 한미 양국이 경주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를 논의한 후 추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핵연료 공급 요청을 트럼프 대통령이 신속히 승인한 데 이어 제57차 서울안보협의회의에 참석하 방한한 미 전 정부 장관도 적극적인 지원 강화를 언급했습니다. KFN 보도입니다. Korea has an incredible shipbuilding industry, which we look forward to partnering with a lot more, whether it's surface warfare or submarines. So there's going to be a great deal to be made, and I think it'll be mutually beneficial to both countries. 대통령이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우리 군의 주도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스마트 강군을 만들겠다라는 자주국방의 의지를 표방한 바 있어 원잠 보유를 위한 국방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KFN 관련 보도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48회 국무회의.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연료 확보에 관한 한미 간 협의가 진전돼 2030년대 중후반에는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4척 이상의 원잠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한미 원자력 협정을 군사적 목적에도 적용되도록 조정해야 하고 제작 방법에 대한 한미 간 견해 차이도 조율해야 합니다. 주변 이해 당사국의 반발도 해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교와 국방 등 정부의 총체적 역량이 동원돼야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영내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는 프로그램인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가 요구되면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KFN 주간 논평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우주가 정찰위성 등으로 지구상의 전장을 지원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우주가 전장 그 자체가 되고 있습니다. 사이버전과 전자전 등 다양한 공격으로부터 자국의 우주 자산을 지키는 우주 안보에 대해 뉴스바바 인터뷰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략기획본부를 맡고 있는 임종빈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많이 국내적으로 구해적으로 많이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두 가지 포인트인데, 하나는 이제 민간에서 우주가 이제 상업적으로 가치가 늘어나면서부터, 또 하나는 국방이나 안보적으로 우주가 꼭 필요해지면서부터 이제 확장이 되기 시작했는데, 미국을 예를 들자면 우주 관련된 예산이 100이라고 보면 50은 나사를 중심으로 한 민수, 그리고 나머지 50이 국방 예산입니다. 그만큼 이제 우주에 대한 관심이 국방에서 많이 쏠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주 한번 하면은 그냥 스페이스 시큐리티에서 국방 우주와 동일하게 여겼어요. 국방에서 필요한 우주선을 만들거나 아니면 국방에서 필요한 우주 시스템을 관련된 보안이나 안전 보장을 우주 안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우주라는 게 이제 민간과 군에 대한 경계가 많이 더 모호해진 상황입니다. 군 자산도 민간에서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또 민간의 주요 자산들을 군이 또 활용해서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체계로 많이 이게 교환되는 부분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활용되던 민간 위성의 기능을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위협을 방해해서 파괴가 된다. 그럼 군 작전에도 분명히 영향이 오거든요. 이제는 그 국방에서만 쓰는 것을 우주 안보라고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해서 우주 안전이라는 개념과 우주 안보, 국방 우주라는 것을 결합을 해서 통칭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 운영하는 우주 자산도 안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우리 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주 안보에는 그런 카테고리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위협하면은 크게 그 자연 우주 물체, 소행성 같은 게 지구로 떨어지는 거, 유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태양에 이제 흑점이 폭발하거나 있을 때 자기장의 역량,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위성의 기능이 마비돼, 이런 위협들을 생각을 하고, 위성이나 아니면 로켓이 올라갔을 때 잔해물들, 파편들이 우주에 떠다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충돌 위험 같은 정도만 이해를 해서 그런 위협을 논의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은 의도가 없는 위협인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의도가 있는 위협들이 이제 증가하게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사례가 있었는데, 미국의 위성의 뒤에 그 중국의 위성이 따라붙어서 계속 움직였는데, 그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뒤에 붙어 있는 위성에게 붙어서 이 위성을 뭐 하나 쫓아다니다가 공격을 해서 파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이미 벌어지고 있거든요. 우주 공간에서 거기서도 EMP파나 아니면 전파 방해를 할 수 있거든요. 지상에서 올라가는 시그널이나 신호 같은 경우를 방해시켜서 위성이 기능을 못하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인 우주 물체의 파괴에 대한 위협들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세계 선두주자는 이제 미국이고, 미국을 따라서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들이 관련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미군의 작전 영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런 작전 활동들이 유연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 세계를 커버하는 우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를 커버해서 군 전용 통신 네트워크도 갖추고 있고요. 전 세계를 커버하는 항법 체계도 갖추고 있고, 그 전 세계를 커버하는 관측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 또한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를 전 세계에서 지상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거든요. 골든돔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밀고 있는 하나의 체계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우주에 어떠한 그 방어 체계를 구축을 해놓고, 우주에부터 어떠한 미국의 위협이 가했을 때 바로바로 타격을 해서 그 안보적인 목적을 이루겠다는 체계입니다. 양자 컴퓨팅 기술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중국이 이미 테스트를 했고요. 우주에서도 그런 것들을 레이저 통신 같은 것을 통해서 그 보안 체계를 강화시키려고 이미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주 물체, 위성이나 아니면 그 외에 작정하는 스페이스 크래프트 같은 경우를 만들고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 손에 꼽습니다. 우주로 보내려면 그만큼 큰 우주를 보낼 수 있는 발사체 능력이 있어야 되고, 발사체 능력이 있는 국가는 최 10개국이 안 되거든요. 정말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그런 우주 물체들을 우주를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우주 물체를 보내서 우리가 필요한 작전을 펼칠 수 있는데 지상에서 그런 우주 자산을 다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우주로 보낼 수 없으면은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단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확보해야 될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겸 지상군 구성사령부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각급 부대주 둔지와 진지, 포병훈련장 일대에서 지구사 대화력전 태스크포스 부대들이 참가한 가운데 2025년 지구사 대화력전 야외기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수도권을 위협하는 적 장거리 화력을 최단 시간 내 경멸하기 위해 예하부대와 경계, 방공, 지속지원 등 지원부대가 상호 공조된 작전 수행 임무를 실기동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 예하 구축함 강감찬함 장병들이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제남아동센터를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장병들은 겨울을 앞두고 아동센터의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물을 점검하고 청소를 하는 등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6일부터 이틀간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창원시험센터에서 국방연구개발 시험 분야 관계자들을 초청해 제28회 제6기술연구원 방산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국방연구개발과 시험 능력을 공유하고 관련 기관들의 건의사항과 현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현재 서울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뿌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구름이 많은 가운데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후부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8일에서 9일 사이 남부 지역으로는 총 50mm에 가까운 많은 강수가 예상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원주는 4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8도, 광주는 20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일요일 오전까지 강수가 이어지겠으며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 기온을 밑도는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상예보 잘 확인하시어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군 정찰위성 사업의 마지막 발사 성공까지 자주국방을 향한 대한민국의 노력이 빛난 한 주였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도 쉽진 않지만 대한민국은 또 해낼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